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1월 25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먼저 좀 작게 보도가 됐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큰 의미를 갖는 기사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사면 하단 기사입니다. 상단에는 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죠. 권성동 사무총장도 배석을 했습니다. 일단 거기는 별 결론 없이 끝났는데, 자, 하단 기사가 이겁니다. 윤석열, 김종인 갈등에 톤 바뀐 이준석. 자, 이준석의 톤이 바뀌었다. 이준석은 원래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전 위원장을 멘토로 삼고 있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대표가 될 때부터 총괄선대위원장은 김종인으로 상정을 해왔다. 그리고 조공을 바쳐서라도 김종인을 모셔와야 한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BBS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데 선거에서는 후보가 최우선이다. 후보가 최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김종인 전 위원장을 킹메이커로 떠받들던 기조에서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선대위 인선에는 항상 후보의 뜻이 우선돼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동안 이준석이 마치 김종인의 뜻이 우선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기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를 간장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준비를 해왔으니 본인은 그렇게 준비를 해왔으니 만일 다른 분이 총지휘를 하게 된다면 김종인이 배제하는 겁니다. 김종인을 배제하고 다른 분이 총지휘를 하게 된다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그것을 빨리 결정을 하고 윤석열이 빨리 결정을 하고 주변과 공유해야 한다. 상당히 변화된 입장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자에게 김종인이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까 무조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윤석열 후보 편에 서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겠나. 당대표니까 김종인이 안 온다고 같이 그만둘 수도 없는 것이죠. 어차피 당대표니까 윤석열 후보와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하면은 여당 대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김종인 카드를 폐기하는 것 아니냐, 돌아서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내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편만 든다는 불만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저는 보는데 조공 바쳐서라도 모셔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아마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의기장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리스크를 느낀 것 같습니다. 이 리스크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의한 정권 교체에 방해가 되는 그런 리스크뿐이 아니고 이준석 대표는 아직 정치적으로 갈 길이 굉장히 많죠. 길죠.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앞날에도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좀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다른 기사 한국일보가 인터넷판에서 또 이런 의미를 담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여의도 문법 바꾸길, 이준석 메시지에서 김종인이 사라졌다. 오히려 윤석열에게 여의도 문법, 이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선거 전문가에게 매달리지 마라. 선거 전문가 누굽니까? 김종인을 간접적으로 비유를 하는 것이죠. 자, 한국일보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입니다. 김종인 체제를 강조해온 이준석 메시지에 김종인 세 글자가 사라졌다. 오히려 윤석열 중심을 강조했다. 김종인을 배제할 수 있다는 발언도 내놨다. 김종인 영입에 공을 들이면서 윤석열을 압박해온
이전과 비교하면 메시지 내용과 톤 자체가 달라졌다. 어젯밤에 늦게 한 밤 10시쯤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올렸냐면은 이 글을 올린 것은 윤석열, 김종인 만찬 회동 어제 6시 반부터 해서 끝난 뒤죠. 끝난 뒤에 이 결론 없이 끝냈습니다. 이 끝난 뒤에 글을 올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의도 선거업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신인 윤석열, 기존 여의도 문법에서 탈피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해석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석이 여의도 정치권 언저리의 선거업자들은 절대 젊은 세대의 집단적 창작 능력을 넘어설 수 없다. 그래서 후보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공간을 열어보고 싶다. 자, 김종인은 계속 작은 선대위를 주장해왔죠. 본인이 정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작은 선대위. 왜 김병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내세우느냐. 필요 없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딱 작게 꾸려서 내가 다 휘어잡고 이렇게 했는데 이준석이 변했습니다. 그것을 응원을 했었죠. 처음에는. 후보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공간을 열어보고 싶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돋보이는 방안을 지금 제시를 한 것이죠. 선거업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자, 상당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에 어제 만찬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아마 오늘 조간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지를 남겼다. 개문 발차한다. 일단 김종인을 뒤로 하고 먼저 선대위가 출범한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지만은 제 판단으로는 이미 결별 수순에서 어제 마지막 만찬, 고별 만찬을 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비슷합니다. 다른 언론들도. 윤석열, 김종인 단판 빈손. 총괄 선대위원장 비워둔 채 오늘 선대위가 출범을 합니다. 본부장들을 임명을 합니다. 자, 마지막 만찬을 어제 가졌다. 결론 못 냈다. 만찬을 마친 뒤에 윤석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자들에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저 시간 별로 없습니다. 또 김종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출발을 잘해야 한다. 이것은 또 선대위 합류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유보하면서 연기를 피우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25일 총괄 선대위원장을 공석으로 둔 채 6명의 본부장 인선을 마무리합니다. 본부장은 대충 이렇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뿐 아니라 홍보미디어 본부장을 겸하고 조직총괄본부장의 주호영, 정책총괄본부장의 원희룡, 당무지원본부장의 권성동, 총괄특보단장의 권영세, 이렇게 오늘 쭉 임명을 하는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야권에서는 지금 선대위 구성을 두고 같은 편끼리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치는 상황이 돼버렸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지지율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지율 보시죠. 조선일보, 사면 사이드 기사입니다. 갤럽 기준으로, 이재명은 37.1, 윤석열은 38.4, 오차 범위 내 지지율이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자, 이 이재명 쪽에서는 선대위를 쇄신을 한다. 아예 당직자들도 일괄 살펴받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윤석열 후보는 여전히 김종인에 의해서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니 지지율이 이렇게 격차가 좁혀지는 거죠. 갤럽 기준으로 2주 사이에 원래 윤석열이 2주 전에는 9.3%포인트나 앞섰는데 지금은 1.3%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위기감에서 여당 지지층이 결집한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그것도 반대 역작용으로 윤석열 캠프가 이렇게 자중질환을 겪는 이 상황도 많이 반영이 됐겠죠. 자, 그 옆에 기사 보시면은 이재명은 아예 여의도 당사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 사과하면서 큰절을 하고 있습니다.
큰절을 하고 민주당 그 뒤에 의원들도 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되고 여기서는 계속 이 서로 갈등을 하고 김종인 위원장 표정을 한번 보시죠. 상당히 뚱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겁니다. 중앙일보 보면 상당히 대비를 잘 한 이 편집을 했는데 신문 보시면은 이 여당 당직자는 일괄 사퇴, 송영길 빼고 다 바꾼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쇄신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김종인 밖에서 돕겠다 이렇게 또 뭉치는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은 지금 오십시오. 이것도 뭐 쏙내는 아니겠죠. 자, 이렇게 대비가 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또 이재명 쪽에서는 이 상태로 가면은 골든 크로스 역전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직자들 지지율 정체 초심으로 쇄신하자. 윤갑석 사무총장 이 일괄 사퇴한다. 뭐 사무총장뿐이 아니고 사무부총장, 정책위 의장, 정책위 부의장, 전략기획위원장, 수석대변인, 홍보소통위원장 전부 일괄 사퇴해서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재명 당신이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서 윤석열을 꺾으라 이렇게 했는데 한쪽에서는 김종인 밖에서 돕겠다. 윤석열 지금 오십시오. 이렇게 한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가 상당히 좀 궁색합니다. 얼마 전에 약 한 달 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비해서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자, 한국일보 보시면은 현직 의원 조문 3명뿐 보수 유튜버, 뭐 보수 유튜버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보수 유튜버 시민 간의 몸싸움. 현직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지금 국민의힘 야당 국회의원만 해도 102명인가 3명인가 그렇죠. 그런데 단 3명 방문을 했습니다. 주호영, 윤상현, 김기현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직 의원들 중에서는 박철원, 김용갑 전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빈소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담은 6.29 선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것을 6.29 선언을 발표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을 직접 설득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6.29 선언의 원작자는 전두환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또 했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빈소를 찾았는데 어제 또 화제가 됐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구치소에서 나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두환 빈소에 조화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45년 악연 매듭 지었다. 어제 원래 낮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명의의 조화가 왔는데 그것은 가짜였다고 합니다. 그 누군가 그냥 보낸 건데 실제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보낸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보낸 그 조화는 어제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보시면 박근혜, 전두환의 조화 45년 악연 매듭 지었다. 이 45년 악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1979년에 11.6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총격을 받아서 서거를 하고 그때 그 이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을 했죠. 그 과정에서 12.12 쿠데타 뒤에 박정희 지우개에 나섰습니다.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이후에 18년 동안 언론 생활을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갔죠. 자, 그리고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화를 보낸 것이 악연을 매듭 짓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어제 박희태, 김문수 이런 전직 의원들도 빈소를 찾았고 홍준표 의원은 처음에 도리산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청년들과 뭐 문답을 하면서 가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니 주문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어제 그래도 이 썰렁한 빈수에 몇 사람들이 가긴 갔는데 꼭 가야 될 사람이 한 사람 빠졌습니다. 아직 안 갔습니다. 발인이 아직 이틀 정도 남았죠. 꼭 가셔야 되는데 아직 안 간 인물은 김종인 전 국보위 위원입니다. 국보위. 국가보위 비상위원회인가 그렇죠. 국보위에 김종인은 참여를 했습니다. 국보위는 전두환 전 대통령 정권이 만들어질 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세운 기관이죠. 국보위에 참여를 했던 김종인 또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만든 민정당에서 81년부터 두 번이나 전국구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두 번이나 전국구 국회의원을 한 이 김종인 전 국보위 위원은 아직 조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대위원장 시절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에 강주 5.18 묘역에 가서 무릎도 꿇었죠. 그렇기 때문에 강주를 의식해서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무릎 꿇은 것도 독일의 빌리 브란트 전 수상이 폴란드 바르사바에 있는 유대인 추모비에 가서 추모 장소에 가서 무릎을 꿇은 그것과 똑같은 장면을 연출했죠. 김종인은 독일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5번이나 비례대표 전국구 국회의원을 하고 뇌물 사건으로도 연루돼서 구속도 되고 했었는데 지금의 김종인의 처지는 국민일보 만평이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 만평을 보여드리면서 조간 딱풀 마치겠습니다. 국민일보 만평입니다.